몬스터 앤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스밸리에 있는 시크릿 에이션트 언더그라운드 시티, 데스밸리에 있는 신비한 지하세계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몬스터에 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도시가 있는 곳은 제법 되지요. 인도에도 탐험가들이 우연히 이상한 곳을 갔다가 지하 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하 세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거기는 바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인데 그 탐험대들이 갑자기 바다로 이동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바다와의 거리가 200km, 300km였는데 순식간에 이동이 되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선은 일단 데스밸리 부근의 아름다운 풍경 모습을 감상하신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밸리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1936년 7월 달에 데스밸리는 56.6도까지 올라가는 살인적인 더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곳은 극한의 땅입니다.
5억 년 전에 생성된 데스밸리는 몇 차례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8,500피트까지 물로 덮였던 거대한 호수였다가 9천년 전에서 5천년 전 사이에 물이 마르면서 지금과 같은 사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1000년 전에 인디언들이 살았다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1849년 11월 골드러시 때 금을 얻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가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한 달가량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겨우 그곳을 벗어나던 사람들이 굿바이 데스밸리라고 명칭을 지으면서 그곳이 데스밸리로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곳에 딱딱하게 굳어진 소금으로 된 바위가 있다고 하네요. 그곳은 구리 성분이 많아서 구리 성분이 비가 내리거나 다른 기후 변화에 의해서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의 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파랑, 노랑, 분홍, 초록색 등 알록달록하게 지형이 그러한 색들로 이루어져서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여름만 아니면 다른 계절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골드러시 때 버리고 간 노새들이 번식을 해서 주변 일대에 또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데스밸리에는 참 신비한 지하 도시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전에 마운틴 샤스타 밑에도 신비한 지하 도시가 있다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북미 인디언의 한 부족인 파이우테 족장이 그곳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파이우테족에게 전해졌는데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하 도시의 전설과 데스밸리의 고대 문명인 신아우아브, 이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는지. 신아우아브 왕국의 전설은 북미 인디언 부족인 파이우테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신의 땅 또는 유령의 땅을 의미하는 이 장소는 파이우테족에게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죠. 자연의 정령들과 이야기를 하고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 자연을 지극히 숭배했던 사람들이라서 특히 자연 정령이나 신비한 신성한 장소들을 인디언들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드 아메리카라는 책에 실린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위대한 파이우테 족장이 그의 아내를 잃고 슬픔으로 가득 차 아내가 없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아내의 영혼이 있을 거라 추정되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현실 세계하고 죽게 되면 또 가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요. 인디언들이 마취가 되는 특별한 약재를 먹고 환각 상태나 아니면
명상의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미래도 보고 자연의 정령들과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족장은 그의 아내가 죽었지만 죽음의 땅에 가면 아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를 찾으러 신성한 장소인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죽은 자의 땅에서 지상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데스밸리가 뭐 가서 단번에 찾는 건 아니지요. 그 지하 도시를. 그래서 이곳저곳 막 헤매기를 오랜 기간 하고 결국은 그 지하 통로를 찾게 되는데 끝없는 지하 통로를 통해 인디언 족장은 영혼의 흔적을 따라 깊고 어려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혼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용감한 인디언 족장은 드디어 지하 세계로 가는 흔적을 찾아내고 끝없는 지하 동굴 통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데스밸리 밑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지하 통로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 통로를 따라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요. 뭐 가다가 뭐 낭떠러지도 있을 테고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짐승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뭐 귀신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아주 어려운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낭떠러지 위로 놓여진 아치형 매우 좁은 암석으로 건설된 다리를 끝내 건너서 영화에 보면 뭐 한 사람 겨우 지나갈 것 같은 밑에는 낭떠러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좁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한 다리가 있었나 봅니다. 낭떠러지 위로 놓여진 아치형 매우 좁은 암석으로 건설된 다리를 끝내 건너서 성령의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지하지만 인공태양같이 뭐 빛을 받아서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분명한 성령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고도 결연하게 더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신 아오아버가 통치하는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신 아오아버에 통치된 위대한 왕국에 들어가자 신 아오아버의 딸인 아름다운 공주가 이상한 지팡이를 짚고서 반갑게 맞이를 해주었습니다. 공주는 용감한 족장의 손을 잡고 큰 자연 속의 원형극장 같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원형극장처럼 동굴을 쭉 들어가니까 갑자기 큰 공간이 생기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원형극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공주가 그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곳은 춤추는 장소였고 다수의 행복한 영혼들, 파이우테족의 영혼들이 거대한 원형극장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지요. 거기서 춤추는 영혼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파이우테족이 죽어서 거기 가서 춤을 추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는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는 아내를 춤추는 군중 속에서 반드시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쁘했다.
족장은 공주에게 그의 아내를 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 뭐 당연히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곳에 갔으니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자기 아내겠지요. 그러나 공주는 그에게 원의 가장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했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 그녀는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와 그에게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지상세계로 돌아갈 때는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재빨리 빠르게 지상으로 데려가라. 그대가 온 길을 되돌아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족장은 그의 아내가 그곳으로 와서 춤추는 것을 보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가 절망하기 시작했을 때는 3일째 되는 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결국은 그의 아내가 돌아온 것이다.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갔는데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팔을 벌려 달려가 아내를 꽉 끌어안고 이곳을 들어온 길들을 되돌아 지상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영혼의 땅에서 도망쳤다. 공주가 말을 했지요. 신아우아브의 공주는 자기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곡을 빨리 떠나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을 신령한 땅인 아우아브의 긴 동굴을 떠나 인간 세계에 드디어 나온 후에는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오지도 못할 그곳을 그 공주의 부탁말을 잊어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세계에 드디어 나온 뒤에 그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채 계곡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기 위해 돌아섰다. 뒤돌아서자마자 그의 아내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 시리에 빠졌겠죠. 너무 돌아가기 싫고 시리에 빠져서 슬프기도 하고 잠시 잠깐 아내를 만났는데 다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족장은 돌아와서 부족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했던 신아우아버의 지하 도시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주변에 말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으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들려달라는 부족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모든 파이우테 부족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이오테 족장이 한 번 가서 그게 이제 파이오테 족에게 쭉 알려져서 세상에 알려졌다면 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파이오테 족장 말고도 두 팀이 더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지하 세계의 신아우아버의 전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거기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신아우아버 고대 비밀의 지하 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1920년대 인도인 가이드인 톰 윌슨은 할아버지가 이 지역의 지하 동굴 속 묘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 미라로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골짜기 밑에 기괴한 동굴을 1마일에 걸쳐 미로 따라 방황한 후 그는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고
가죽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하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운틴 샤스타 지하 도시에도 미라가 있었지요. 거기도 보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책 데스밸리맨의 저자 버클리는 두 사람의 잭과 빌을 어떻게 만났는지 묘사하고 있다. 잭과 빌은 화이트와 톰슨이라는 두 명의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발견한 지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화이트와 토마슨이라는 두 명의 남자들이 데스밸리의 남서쪽에 있는 윙게이트 패스 근처에 있는 오래된 광산 갱구의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지하 묘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윙게이트 패스는 1800년대 데스밸리에서 뭔가를 운반할 때 노새팀이 사용했던 오래된 길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골드러시 때 거기를 지나가던 100여 명의 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남자 토마슨과 화이트는 자연의 지하 동굴에서 자신들이 파나민트 산맥의 중심부로 약 20마일 북쪽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거대한 고대의 지하 동굴 도시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내에서 훌륭한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두꺼운 금 휘장을 두르고 금으로 된 창을 쥐고 있는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운틴 샤스타에서도 그랬지요. 주로 금색으로 치장을 하고 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렇게 마운틴 샤스타에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가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초록빛, 황색 불빛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지하 도시인데 초원이 마치 태양빛을 받은 것처럼 그 인디안 족장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네요. 초록빛, 황색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도시의 주민들에게 그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음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도시는 미라를 제외하고 분명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지하 시스템은 오랜 과거의 고대 시절처럼 보였다. 그들은 지하 도시에 있는 무리들은 특이하게 빛을 발산해서 지하를 밝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마치 금빛 막대와 다양한 보석의 원석으로 가득한 저장고도 있었고 거대한 수레도 보았고 고대 회의실의 일부였던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커다란 광택나는 둥근 탁자를 보았다고도 주장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히고 놀랍게 구성된 균형 잡힌 거대한 돌문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라고 증언도 했다. 그들은 동굴에서 보물 중 일부를 가져와서 스미소니언 기관과 관련된 과학자를 포함하여 특정 사람들과 협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관광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실망스럽게 끝났다. 그의 친구가 보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고 과학자들이 광산 입구를 보여주기 위해 갔을 때는 그들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비웃고 증거가 없으니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곳 주변이 붕괴되고 해서 이전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한 사람들은 1947년 8월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하워드
힐의 한 남자가 도시의 교통클럽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31년 데스밸리 깊숙한 곳에서의 일련의 복잡한 터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브루스 러셀 박사라는 사람의 경험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은퇴한 러셀 박사는 몇 년 전 멕시코에서 고고학 발굴을 작업해온 바비 박사와 동료와 함께 우연히 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셀은 채굴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지역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러셀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언급된 기록을 보면 바비 박사와 동료와 함께 이 동굴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러셀은 채굴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지역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채굴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다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지로 찾았다가 그곳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셀이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혹은 광산 채굴을 위해 조사하는 동안 그는 땅이 꺼져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을 때는 그가 동굴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러셀과 바비가 동굴 탐험을 하기 위해 터널을 따라갔고 8에서 9피트의 거대한 3명의 남성 미이라 유골을 발견하게 되어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 미이라들은 중간 길이의 재킷과 바지가 무릎 밑 약간 아래까지 뻗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재의 질감은 회색 염색한 양 가죽과 비슷하지만 오늘날 알려지지 않는 동물에서 가져온 가죽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쭉 찾아 들어가서 어떤 방을 보았는데 그 방에는 이집트와 아메리칸 인디언 디자인과 유사한 수많은 인공물들이 있었으며 섬세하게 연마된 화강암에는 상형 문자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족의 무리로 추정되는 묘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묻힌 곳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터널을 따라 그들은 이 고대 사람들의 의식홀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공룡, 코끼리 및 호랑이를 포함하여 동물의 잘 보존된 유물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유물 및 조각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이 뼈들은 고대 세이버 타이거 호랑이와 맘못에 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러셀과 바비는 최소한 30도 개의 터널이 있고 데스밸리와 남부 네바다의 일부 지역을 가로질러 180평방 마일을 가로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 고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회의적이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과학자들은 공룡과 세이버 타이거 호랑이가 1억 3천만 년에 걸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지적을 했다. 고고학자들 중에 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러셀 박사와 투자자 그룹은 과학자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메이징 익스플로레이션 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 주목할 만한 발견인 그곳을 개방을 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관광지를 만들려는 생각이었지요. 고고학자들이 데스밸리 밑에 숨겨진 도시를 발굴하는 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셀 박사는 투자자 그룹을 찾았고 그러나 러셀은 광산 갱구와 지하 도시 입구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기로 결심하고 바비 박사와 함께 그곳을 다시 갔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러셀의 자동차가 데스밸리에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러셀의 자동차는 데스밸리의 사막에 뿌려진 라디에이터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은 여전히 차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들과 만나서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신비한 지하 도시를 지구 곳곳에서 발견하고 그곳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화를 당하고 이상한 일을 당해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금으로 치장된 미이라도 있었다 그러고 원형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들입니다. 마운틴 샤스타를 소개할 때도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어디선가 작은 생명체가 걸어다니는 것을 작았대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의 무릎 정도 되는 생명체가 러시아 어느 마을을 외진 마을을 돌아다녀서 할머니가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먹였는데 먹여도 배설기관이 없으니까 그러다 시름시름 알아서 죽었는데 그 사진들이 같이 있긴 합니다. 그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미라를 가지거나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할머니인가 그분도 갑자기 UFO가 나타나서 얼마 후에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지요. 신비한 곳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를 오지 마라는. 마운틴 샤스타에서도 지하세계가 있었고 데스밸리에도 지하세계가 있네요. 그리고 초록 아이들이 있었다는 그 영국의 그것도 지하에서 양치기를 그 초록 아이들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하 세계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비한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몬스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자그마한 사람이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생명체를 소개를 했죠. 우주복을 입고 있었는데 옆에 가니까 아주 찬란한 각양각색의 빛이 비치는 원빛 슈트를 입은 생명체를 경찰서장이 보고 그 사진까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외계인이 찍힌 근거가 매우 많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진은 아니라는 거죠.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외계인처럼 생겼죠.
무주복을 입고 눈만 내놓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진은 실제로 요정이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또 천사 모습을 한 생명체 사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은 요정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참 키가 작지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머리 모양이 정말 요정 같네요. 확대를 하니까 모습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린애 같고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채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 중간에 보면 트럭 뒤에 하얀 네 발 달린 동물 형체가 있지요. 화이트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생명체. 저러다가 모습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영상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소개했다가는 저작권에 걸리니까 소개를 못하고 사진만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저 화이트 라이언은 사슴들을 물어 죽여놓고 특히 목을 물어서 죽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습이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화면 가운데 보시면 나무가 있지요. 목재로 지어진 건물하고 나무 사이에 보면 역시 뭔가 네 발 달린 동물이 있지요. 저건 개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역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아주 흉폭한 도그 크리에이처라고 합니다. 근데 미확인 생명체들이 특징이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럽고 꼭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저 사진은 현지 토착민들이 영상을 찍은 것인데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그 영상도 저작권이 걸리게 됩니다. 올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양머리 사스쿼치라고 합니다. 사스쿼치. 이 사진도 토착민들이 그곳에 오래 거주한 토착민들이 찍은 사진인데 머리가 자세히 보면 양의 뿔이 나 있지요. 털도 있고 빅풋이나 사스쿼치나 같은 건데 저기서는 양머리 사스쿼치라고 합니다. 양머리 빅풋이죠. 머리는 양이고 아래쪽 몸은 빅풋입니다. 이 사진은 빅풋이긴 한데 수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수달. 꼬리도 있지 보면. 이것도 실제로 현지인이 찍은 거라고 합니다. 머리를 보면 털이 나 있고 걸어 다니지요. 수달 인간이라고 합니다. 수달처럼 생겼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역시 몬스터입니다. 이 사진은 작은 빅풋입니다. 인간만한. 대체로 빅풋 하면 아주 큰 빅풋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인간보다 조금 작은 빅풋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서 그 토착 원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를 보면 머리가 참 작지요. 새머리 같기도 하고 몸이 아주 날렵하게 생겼네요. 이 생명체도 토착민들이 찍은 겁니다. 그 미국 쪽에는 몬스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동굴에 사는 몬스터, 늪지에 사는 몬스터, 산에 사는 몬스터. 미국의 어떤 그 방송이 있는데 몬스터 사냥꾼들이 오랫동안 미국 전 지역에서 계속 목격이 많이 된 생명체들을 위주로 해서
프로 사냥꾼들이 그들을 잡아보려고 턱도 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몬스터가 출현을 하고 사냥꾼들이 쫓아가면 포효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힘도 엄청 강합니다. 어떤 몬스터는 신통력이 있어서 자기가 도망가면서 자기를 5명의 생명체로 보이게끔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몬스터 사냥꾼들이 총을 쏘니까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막 말소리가 들립니다. 일종의 환소리라 그래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신통력을 지닌 몬스터 같습니다. 때로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로 비도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 벼락을 내리쳐서 나무가 박살이 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몬스터들이 그냥 당연히 그냥 거친 동물처럼 포악하고 위협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통력도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체가 이 생명체인데 뒤를 보면 곰 같기도 한데 빅풋 같아 보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빅풋이 도망을 가면서 나무에 올라가서 사냥꾼들을 향해 부여를 하는데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무에서 들리고 저 나무에서 들리고 알라스카 지방에도 그런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생명체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갔더니 나무 위에 동일한 생명체가 5마리나 똑같은 게 앉아 있었더라. 그걸 목격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데스밸리의 지하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아무래도 데스밸리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또 험해서인지 그 흔한 UFO 사진도 없네요. 그래서 데스밸리에 관한 영상들을 쭉 찾아봤는데 뭐 흔하게 찍힌 뭐 이상한 현상의 사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접근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너무 험한 지역이라서 그런 사진들도 영상들도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 몬스터 앤 미스테리 시간인데 데스밸리 지하 도시와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 몬스터들 실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몬스터와 미스테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